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좀비 아시죠?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있는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무너지게 되면 돈을 대준 금융권까지 부실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었는데 금융당국이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작용도 없지 않겠죠? 앞으로 성장성 있는 기업까지도 정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분양시장 호황이다. 부동산 경기 살아났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분양 물량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 다시 내리고 침체될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분석입니다. 유안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세는 어땠나요? 네, 오늘 장세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어떤 면에서 보면 대형주들의 선전으로 지수가 선방한 하루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2042.98 플러스 3.6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686.50 마이너스 4.7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양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이어갔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207억, 코스닥 시장에서는 425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에서 금융투자, 즉 증권 쪽에서 1,000억이 넘는 매수를 좀 보여줬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261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신권과 은행권의 환매 물량들이 몰리면서 일단 종목별로는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상승을 틈타서 개인들의 주식시장 매도도 좀 이어졌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거래소는 계속적인 순환매, 그다음에 코스닥은 또 거래소 순환매로 인해서 코스닥 쪽에서 좀 매물이 좀 강하게 출회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네. 지수는 좀 강보합권에서 거래소가 끝났지만 대체로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이 한 반반쯤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좀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좀 하락이 좀 많이 좀 컸던 모습들이 종목별로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좀 비슷비슷한 장세가 계속되네요. 뭐 지겨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 상당히 시장 내부적으로는 좀 익사이팅한 시장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시장의 가장 강력한 테마는 2차 전지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2차 전지라면은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예. 네. 폭스바겐이 몰고 온 사태가 예. 솔직히 유가가 너무 약세라서 좀 아직은 전기차에 대한 실용성 이런 부분들이 좀 멀리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워낙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방향을 잡으면서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2차 전지 쪽으로 방향성이 잡혔고요. 중대형주 쪽에서는 뭐 전기차 관련주들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뭐 물론 2차 전지도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섹터라고 보겠습니다만 네.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 뭐 스마트카 관련 부품주들 기본적으로 본다라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LG그룹주들의 급등입니다. LG 화학이 있고요. 네, 일단 LG화학 같은 예. 경우는 그동안 2차 전지를 리딩하면서 그렇죠. 올라왔었는데요. 예. 지금은 약간 상승폭이 둔화된 상태인데요. 오늘의 히어로는 이제 LG전자하고요. 네. LG이노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전자에서도 이쪽이 관련이 있나요? 네, 당연히 LG전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네.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LG이노텍이 부품을 만들어서 좀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LG이노텍과 LG전자, 특히 이제 LG전자가 GM의 앞으로의 이제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주들 11개 품목을 납품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14%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LG이노텍도 오늘 9.7%나 급등을 했습니다. LG전자가 그동안의 IT 섹터 중에서 좀 배제되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렇죠. 오늘 숨가쁘게 올라왔고요. 반면에 하이닉스가 5.7% 급락하는 모습도 상대적으로 좀 나타난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그럼 이걸 전기차주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배터리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 네, 전기차 네. 부품주. 이렇게 부품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LG전자가 그동안
IT 부품주 쪽에서 특히 이제 휴대폰 쪽이나 네. 가전 쪽에서 나왔던 실적이 뭐 시장의 이제 기대치를 계속적으로 좀 갱신을 못 해주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4만 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 뭐 53,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먹거리,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네. 궁극적으로 LG전자가 계속적으로 이쪽을 하고 있었고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시장이 그동안 좀 인정을 안 해줬었는데요. 모른 척했죠. 네, 예. 오늘 좀 이제 강력하게 좀 인정을 하면서 네. LG그룹의 이제 전기차 라인업,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그다음에 LS 산전까지 이렇게 라인업이 좀 구축이 되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좀 오늘 강력하게 좀 많이 부각이 되었었던 하루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는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었나요?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가 급락이 네.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알겠습니다. 샌디스크가 이제 중국 예. 쪽에 인수될 가능성 네. 이런 부분이 좀 다시 부각이 됐는데요. 하이닉스는 항상 공매도도 많고 네. 쇼커버도 많고 이런 종목이라서 알겠습니다. 뭐 시장에서 항상 그런 좀 등락이 이슈에 따라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뭐 하이닉스 실적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원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한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금은 항상 덜 거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그 다달이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올해는 더 거친 것 같습니다. 아, 더 거쳤어요? 그렇습니다. 오. 그 8월까지 거둬들인 세금 총량을 이렇게 봤더니 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조 원 정도를 더 거둬들인 것으로 그렇게 지켜야 됐습니다. 아니, 경기 안 좋아서 세금 뭐 못 걷겠다 막 이런 얘기 하더니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 쪽에서는 오히려 예. 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증세 없는 복지 얘기 맨날 했었는데요. 네. 증세 없는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증세 그러게요. 있는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담배세? 그게 또 한 영향이었고요. 예. 또 부동산 거래세, 아.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군요. 수치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재정부가 10월 재정 동향이라는 것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수치들 좀 분석을 해봤더니 국세 수입이 8월까지 151조 6천억 원으로 지켜야 됐습니다. 네. 작년 8월까지 같은 기간이 136조 6천억 원이었는데 비교해보면 15조 원 정도를 더 걷어들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국세 수입이 215조인데요. 지금 70.3% 정도, 이거 세수 진도율이라고 그러는데 네. 70.3%를 달성을 했고요. 작년 같은 기간에 63.1%였습니다. 그러니까 7%포인트 정도 더 걷어들인 거고요. 작년이 연간으로 따졌을 때 세수 이 목표를 미달한 게 11조 원 정도였는데요. 네. 올해는 이 목표치를 훌쩍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해야 되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거래와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세 이 부분이 가장 컸고요. 이 소득세가 6조 9천억 원이 더 거쳤는데 이 중에 부동산 거래 같은 게 포함이 된 양도소득세가 2조 3천억 원 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담배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기타 세수가 3조 4천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증세는 했으니까 좀 복지는 있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죠. 네. 공정거래위원회, 이 뭐 기업계에서는 검찰로도 불리는데 그렇죠. 네. 조사 방식이 대폭 바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공정위가 최근에 사법부 법원으로 이렇게 소송이 올라가서 네. 패소를 해갖고 과징금을 이렇게 돌려주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이게 과잉 과징금 아니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좀 해소를 해보겠다 이런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뭐 자칭 사건 처리 3.0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2.0까지는 계속 개혁을 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사건 처리 절차 개혁 방안을 내놨고요. 기업들에 대한 과잉 조사를 없애고 이 피조사 업체의 거부권 뭐 이런 것들도 보장을 해주고요. 네. 또 상식을 벗어난 위협적인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잉 조사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렇게 봤더니 이 조사 공문에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와 조사 대상의 사업자명, 소재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럼 이런 게 없이 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구체적인 사안이 없이 약간의 첩보, 정보 이런 것만 있으면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소식만 들으면 일단 조사를 하고 봐서 뭔가 나올 때까지 뭐 속칭 이렇게 털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거 없다고 예.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시작 단계부터 막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조사 범위를 벗어나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 피조사업체가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 있고 네. 필요한 경우엔 변호인을 참관할 수 있도록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 이런 게 다 없었다는 얘기죠. 네. 또 조사 공무원이 위협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이런 보고 절차, 공문 누락 이런 게 있으면 페널티도 이렇게 부과를 해서 과잉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조사 개시일부터 공정위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그 페널티를 내리는 과정까지를 일반적인 사안은 6개월, 독점 문제 같은 거나 부당 지원 이런 건 9개월, 담합 이슈는 13개월 내에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하도록 네. 기업들이 불필요한 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혹시 이러다가 또 놓치는 조사가 있을까도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게 약간 시계추 같아서 이 예.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러니까요. 반대쪽 것을 좀 놓치고요. 이쪽으로 또 치우치면 과잉이 되고 그럴 텐데요. 그 중간점을 잘 좀 찾아서 네.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담합 같은 경우에는 1등 업체가 알려주고 우리가 담합했어요 알려주고 면제받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리니엇이라고 하죠. 하나요? 예. 네. 근데 그게 없이는 담합 못 잡아내던데. 그렇게 말입니다. 네. 그런 조사 과정이라든가 방법에 또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일자리가 모자라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가 있기는 있는데 사람하고 수요하고 미스매치다라는 지적이 나온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분석이 된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층의 일자리가 특히 구인과 구직자 간의 격차가 커서 문제가 좀 크다. 뭐 이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뭐 베버리지 곡선 뭐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하게 수식들이 쭉 있는데 그런 건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총합으로 따져서 지수를 만들어 봤더니 한국의 노동시장 미스매치 지수가 0.79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숫자가 높을수록 불균형이 높은 건데요. 0.79라는 숫자 자체는 OECD 24개국 중에 13위 정도로 평균보다 좀 낮은 괜찮은 그런 스코어입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따져봤더니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1.75로 24개국 중에 8위, 평균 1.21보다 한참 높은 그런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걸?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비스업을 강화하고 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관건인데요. 네. 이럴 때 항상 또 나오는 게 우리나라 대입 진학률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춰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되게 억울하거든요. 그렇죠. 예.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답을 실천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요. 서로 간에 어떤 이게 교육제도부터도 또 개선을 해야지 될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럽 이런 데선 짐나지움 뭐 이렇게 갖고 문과를 가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다르죠. 정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만약 우리나라에 도입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부모들이 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발할 수도 있고 아주 총체적으로 모든 걸 다 고쳐야 되는 문제여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최명룡 기자는 아세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좀 봤죠. 예, 저는 지난주에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백투더퓨처에서 그 주인공 있잖아요. 네. 마티가 미래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2015년 10월 21일. 네. 네. 굉장히 좋아하는 날인데. 근데 이 백투더퓨처가 상당히 잘 예상을 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현실화된 기술들은 어떤 게 있나요? 30년 전에 이게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1985년에. 그 당시에 이제 오늘 2015년 10월 21일로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주요 내용인데 네. 그 속에서 가장 눈에 인상 깊었던 게 호버보드, 날아다니는 스케이트보드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 일본의 렉서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 호버보드를 거의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렉서스요? 그러니까 도요타인가요? 토요타죠. 그렇죠. 네. 토요타의 렉서스 브랜드를 가지고 네. 이렇게 만든 게 있었고요. 또 앞서서 미국 MIT 연구팀에서 이걸 똑같은 걸 만들었었고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또 거기서 크게 이제 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직 안 나오지 않았나요? 시범 모델은 있다고 합니다. 오. 슬로바키아의 에어로모빌이라는 회사인데요. 예. 상용화된 건 아니고 개발로 이미 한번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봤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 이 텔레비전이 이 80년대에는 브라운관 일색이었던 시대였는데 그리고 테레비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당연히 아시다시피 브라운관 TV를 찾아보기가 더 힘들 정도로 맞아요. 평판 TV가 아주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영화 속에서는 미래 기술로 브라운관 평판 TV가 나오고요. 그 평판 TV를 통해서 TV에서 화상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전화하는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실현이 안 됐던 장면인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다 내다봤군요. 자연스러운 장면이죠. 이게 내다본 게 아니라 네. 그 영화 속의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해 온 그 노력들이 네. 지금 이제 현실화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소년 코난은 2008년에 인류가 망하던데 그건 틀렸습니다. 좋은 네. 조건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뉴스원의 최명영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호주, 코알라만 떠올렸다면 호주TV 와일드 채널에 도전해보세요. 몬스터 악어에게 먹이 주기, 백상아리와 1대1 맞붙기. 이것은 호주에서 펼쳐지는 실제 상황.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베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부산 하늘을 수놓을 별들이 뜬다. 김범수, 김태우, 알리 등 현대자동차가 선사하는 별들의 무대. 부산 불꽃축제 전야제 더 브릴리언트 콘서트 시즌4 10월 23일 광안리로 오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자동차.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풍성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네모메이수 한 박스가 준비가 돼 있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22일입니다. 오전 9시에 잠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열리는 2015 손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 참가권도 드립니다. 참가자들에게는 기념 셔츠 같은 기념품 하고요. 완주 메달도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주시면은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그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요, 생생경제 2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경기도 일산에 있는 더봄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관계자분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더봄센터는 일산아지매라는 네이버 커뮤니티 안에서 주부들이 서로 재능을 나누는 과정들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지속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게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세요. 주부들이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죠.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냥 묵혀두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운 마음도 있고 또 이 경력 단절이 된 기간 동안에 용기도 많이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능을 재정비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주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군에서는 거의 대부분 강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더봄센터가 나를 더 깊이 봄, 내 이웃을 더 살펴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비용을 저희가 드리고 있진 않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수강생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더봄센터는 어떻게 알고 나오시게 된 거예요? 카페 활동을 하다가 여기 좋은 강의가 있다고 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 한 5개월 정도 48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유치원 교사와 주얼리 샵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캘리그라피와 천연 화장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처음 6월 달에는 경제교육 지도사라는 강의도 들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배워서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캘리그라피도 어떤 나만의 글씨체를 만들어서 고객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화장품, 천연 화장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고 이것도 누군가한테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경력 단절인 분들이 나와서 배우시면 어떤 다른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더봄센터 현장이었습니다. 살맛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생생 인터뷰는요. 3,000개가 넘는다고 하는 좀비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가 빨라질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비 기업 하면은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죽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태의 기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수익을 못 내는 거죠. 특히나 이 장사를 해도 대출이자 같은 금융비용 대기도 힘든 그런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런 부실한 좀비 기업이 3천여 개가 넘어서 결국은 돈을 대주고 있는 금융 시스템까지 불안에 빠지게 하고 있다. 그래서 당국은 구조조정에 좀 속도를 내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한꺼번에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같이 일하고 있던 일자리도 다 문제가 되고요. 그 기업도 사실 향후의 성장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정리가 되는 그런 부작용도 없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좀비 기업의 문제점,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양대 경영학부 이상빈 교수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대략 설명하기는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비 기업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좀비 기업 그러면 우리가 되살아난 시체, 예, 또는 걸어가는 시체,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중국 영화에 강시라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생각하면 되는 텐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네, 정부나 은행의 도움으로 그 생명을 이어가는 기업.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다 온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3,000개가 넘었다. 이 3,000개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나요?
뭐 3,000개라는 게 우리가 뭐 그런 의미보다는 네. 상당히 모든 기업이 우리가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경상 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네. 그런 이자 보상 배율이 3년 연속 1보다 적은 기업이 2009년도에는 우리가 대기업인 경우에는 9.3%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14.8%로 늘어났고요. 네. 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13.5%였는데 그 2014년도에는 15.3%. 그러니까 뭐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한 15% 전후로. 예. 그러니까 뭐 6개 내지 7개 기업 중에는 한 개가 이제 좀비 기업이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지원이나 은행의 대출이 없다면은 연명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을 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좀 솎아내야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그렇게 이제 그 좀비 기업이 늘어났느냐? 예.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뭐 부실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뭐 이렇게 솎아내야 된다. 네. 이렇게는 우리가 또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실 기업은 지금 한때는 부실 기업인데 앞으로 또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살아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고속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실 기업이라도 한때 이제 부실이라도 이제 살아나니까. 네. 우리가 이제 부실 기업 정리를 조금 이렇게 주저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면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이 좀비 기업을 해가지고 다 없애버리면 이제 실업이 생기고 실업이 생기면 또 소득이 또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예. 그래서 또 경제가 더 나빠지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측면 때문에 뭐 부실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즉시 우리가 처리하지 않고 좀 시간을 두면서 봐왔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경제는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 또 살아날 기미는 없고 그리고 부실 기업을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돈을 우리가 부어 넣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밑 빠진 독이 이제 물붓기가 되니까 이제 와서 이제 좀 부실 기업을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당국이 6월 달인가요? 그때도 얘기를 하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전문 회사를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백지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이미 물 건너간 그 계획이 된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이 수반되는 그런 업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잘 되면 좋고 또 나쁘면 또 이게 손해를 보는 그런 업무인데 그런 업무일수록 정부가 관여하기보다는 이게 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민간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민간이라고 하면은 네. 금융권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민간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네. 또는 뭐 사모펀드 이것이 이제 시장 주도형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이제 추진해 왔던 건데 네. 이 금융위원회가 그 대신에 유암코라고 있잖아요.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라고 네. 말하는데 유암코는 이제 신한, 하나, 국민 등 8개 은행이 출자해 만든 부실채권 투자회사거든요. 예. 그 유암코에다가 이제 기업 구조조정을 좀 맡기자 해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민간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대신에 네. 유암코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암코에다가 이제 또 우리가 산업은행 또는 수출업은행이 또 신규 진입해가지고 예. 약 한 3조 한 4,500억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기업 구조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암코나 뭐 산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부실 기업을 일단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실 기업이 갖고 있는 채권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 회사가 매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지금은 주채권은행이 이제 채권을 예. 부실 채권이 되겠죠. 근데 이거 부실 채권이라고 하면은 네. 가치가 하나도 없거나 혹은 가치가 마이너스인 채권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건 마이너스인데 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그것이 앞으로 살아나면 그것이 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채권은행권을 유암코에다 매각하고 예. 유암코가
어떻게 이제 기업을 해정시킬 것인지 구조조정 방법을 이제 스스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산업은행들은 주채권은행을 통한 구조조정이었는데 지금은 유한쿠가 이제 나서게 되기 때문에 좀 부실기업 처리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뭐니 해도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떤 기업이 정리 대상이고 어떤 기업은 계속 살려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뭐 아까 이제 이자 보상 배상 비율을 가지고 그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건 이제 하나의 이제 척도일 따름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청산 가치하고 존속 가치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면 배상시켜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청산 가치 또는 그 존속 가치를 계산하는 데는 상당한 그 가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존속 가치를 계속하려면 미래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네. 기업이 어떻게 성장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금융권의 실력이 드러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력이 드러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건 철저하게 민간 베이스로 해야 된다. 민간 베이스로? 네. 민간이 이제 뭐 좀 속된 말로 돈 넣고 돈 먹는 것이 되어야 자기들이 철저하게 따져보지. 그렇죠. 그것이 정부 주도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뜻이죠. 예, 또 정부가 부실만 가져갈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숙고를 해야지 될 것이고 근데 자칫 또 좀비 기업을 그냥 죽이게 돼서 얻는 또 손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하게 자금이 괜찮다면은 좀 융통을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게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실 기업을 해가지고 아까도 이제 무조건 이제 그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제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은 판단을 사실 우리 정부 주도로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 논리가 들어가야 돼 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보면 살리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니까요. 네, 그다음에 뭐 다음에 이제 정부라고 하더라도 임기가 있는 거고 내 임기 중에는 살리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살리느냐 아니면 청산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철저하게 상업 베이스로 해야 내가 만약 판단을 잘못하면 내 돈이 띄인다. 내가 판단을 잘하면 내가 돈을 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사모펀드라든지 또 민간 기업 구성조정 회사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한양대 경영학부의 이상빈 교수였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네, 한 주간의 화제가 되는 IT 뉴스를 살펴보는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정보라 기자를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정보라 기자가 아직까지 이제는 한국에 돌아온 것 같기는 한데 얼마 전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있었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보라 기자 전화 연결됐나요? 네, 정보라입니다. 네, 바쁘셨죠? 아니. 예, 독일에서 언제 오셨어요? 행사 마지막 날이 18일 일요일까지 있다가 엊그제 월요일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예, 제가 그 SNS를 통해서 활약을 잘 봤는데. 감사합니다. 예,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다녀오셨죠? 예,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해마다 가을에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10월 14일부터 18일 총 5일까지 열렸고요. 5일 동안 열렸고요. 저는 이곳에 그 사전 행사 13일부터 포함해서 6일 동안 있다가 왔습니다. 네. 이게 아주 큰 행사죠. 전 못 가봤어요. 그러세요? 저는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행사였습니다. 가보니까. 그렇군요. 규모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우선은 이렇게 참석하는 회사와 방문자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출판사들이 만든 책의 저작권을 거래하는 회사도 있고요. 물론 출판사도 있었고 또 신문사와 잡지사, 셀프 퍼블리싱 회사, 또 만화와 게임 관련한 회사 이렇게 책을 중심으로 한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부스 수를 말씀드리면 아마 규모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개나 되나요? 부스가 7,100개가 들었었고요. 7,000개요?
7,000개가 좀 넘습니다. 네. 그리고 방문자 수가 총 5일 동안 27만 명, 또 취재하러 온 기자 수만 9,900명이었습니다. 많네요. 네, 규모도 저는 처음 가서 놀랄 정도로 어마하게 컸는데요. 네. 가운데 야외 광장이 있었고 그 광장을 중심으로 5개 건물들에서 총 12개 층에 여러 회사가 부스를 차렸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예. 기자실이 있는 건물은 따로 있었고요. 독일의 공영방송 ARD는 그 한 건물에 2개 층을 쓰면서 전시 그 기간 내내 네. 생방송도 하고 뭐 또 독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예.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출판사들이 와서 서로 저작권 거래하고 뭐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만 알고 갔는데 네. 출판사들끼리 비즈니스 미팅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방문자들도 많았고 또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는 축제와 비슷한 장소이더라고요. 네.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에 관람객 수가 제가 14만 명이 넘는다고 했는데요. 네. 예, 그 입장료가 한국으로 치면 하루에는 뭐 23,000원, 이틀엔 33,000원, 또 가족들이 성인 둘에 아이 셋까지 하면은 5명 총 56,000원이고 네. 장애인들은 장애인과 동반자 1명을 포함하면 공짜로 입장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느낀 거는 프랑크푸르트 도서관은 저도 현재 주민과 출판사나 책이 함께하는 예. 행사라고 느꼈고요. 또 정말로 그 잔치 갔던 게 곳곳에서 먹을거리를 팔거나 아니면 그 홍보하고 싶은 사탕 제조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제품 회사들은 공짜로 먹을거리를 나눠주고 또 작가와 대화할 수 있는 사인회, 뭐 작가 강연, 책 판매 또는 뭐 신문사나 잡지사는 예. 정기구독 신청을 받는 등 정말 이렇게 행사가 다양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책 코너인가 사람들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은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이런 IT 기업들도 여기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기업들도 와 있었고, 예. 저는 이제 그 회사들은 뭐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네. 제 예상을 깨고 셀프 퍼블리싱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더 많이 접근을 하고, 아예 강연도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셀프 퍼블리싱이 뭔가요? 셀프 퍼블리싱이라는 건 영어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직접 출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작가가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책을 만들어서 파는 형태의 출판인데요. 예. 이게 지금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출판계에 셀프 퍼블리싱이라는 말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있고 네. 글로벌로도 있었고요. 또 독일 현지 아니면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셀프 퍼블리싱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는요. 그러면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곳에서 이런 기술을 좀 보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기업뿐 아니라 저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유럽의 아주 작은 기업들도 셀프 예. 퍼블리싱 서비스를 홍보하고 또 사용법을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주말 이틀 동안은 정말 그 독일 현지 주민들이 오시니까 네. 출판사들이 아닌 분들이 오시니까 오히려 더 그 강연들이 활발했고 이틀 내내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번 행사는 셀프 퍼블리싱 뭐 일일 교실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네.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IT 기술이 출판 업계도 크게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강연 내용을 제가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잠깐? 좋습니다. 예. 예. 강연은 일단 재밌었던 건 독일어로 진행되는 곳도 있었고 영어로 진행되는 곳도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셀프 퍼블리싱으로 이벤트를 검색하면 총 180여 개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동시에 여러 곳들이 많이 강연을 했다는 건데 내용 자체는 책을 내고 싶어하는 작가들이 오기 때문에 일단 그 작가들에게 우리 서비스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고 사용법을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내용은 이제 거의 다 비슷해요. 작가가 종이에 인쇄하기만 되는 수준으로 원고를 작성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하니까 파일이겠죠. 그렇겠죠. 이 파일을 셀프 퍼블리싱 서비스에 올리면 회사는 그 파일을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서점에 보냅니다. 네. 이 작업이 말로만 들으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싶겠는데 작가가 책을 직접 다 만들었다고 해도 전국에 있는 또는 전 세계에 있는 서점에 직접 다 팔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렇죠. 출판사도 실제로도 이 작업을 다 직접 하진 않아요. 네. 중간에 전문 회사가 있는데 셀프 퍼블리싱 회사는 작가들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작가는 일단 저작권을 갖고 글을 쓰고 이 셀프 퍼블리싱 업체는 이걸 어떻게 팔 수 있는지 판로 같은 것들을 중개를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 제가 얘기 들었던 거는 작가분들이 글만 쓸 수 있고 편집 디자인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못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못하는데. 네. 네, 글 쓰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그 작업까지 하기 더더욱 어려울 텐데 그래서 예. 스위스에서 이제 올해 창업했다고 했던 북거라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작가와 편집 디자이너 또는 표지 디자이너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 있는데 중국에도 책을 팔고 싶다라고 하면 번역에서 또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큰 전자책 서점이라고 하는 도우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영어로 강연을 했었는데 네. 중국에서는 이제 영어로 된 책이 많이 팔리고 있고 그에 대한 수요가 크니까 당신들은 작가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영어로 된 책을 우리 서비스로 그냥 직접 팔아달라라는 말도 했고요. 또 혹시 중국어로 팔고 싶다면 네. 우리가 다 번역도 해주고 있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이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출판과 IT가 만났고 결국 출판도 IT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 세상이 됐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더 많이 듣고 싶지만 시간이 여기까지라 여기까지 네, 듣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정보라 기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기술이 있다. 오래 걸어도 다리가 편안한 등산화 기술. 혁신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자켓의 온도를 조절하는 아웃도어의 혁신. 앞선 기술력으로 글로벌 넘버원을 향해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약.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개통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0월 오픈 예정 1800-8169 한신공영. 드디어 운정신도시에 푸르지오가 들어섭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두 곳에 LCD 산업단지 운정고라니 탁월한 입지 아닌가요? 1956세대 대단지에 쾌적한 환경까지 올가을 푸르지오가 홈런을 날립니다.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10월 오픈 1600-0744 푸르지오. 대우건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베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부산 하늘을 수놓을 별들이 뜬다. 김범수, 김태우, 알리 등 현대자동차가 선사하는 별들의 무대. 부산 불꽃축제 전야제 더 브릴리언트 콘서트 시즌4 10월 23일 광안리로 오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자동차.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